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전문상담교사 합격 전략 설명회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시작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작업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소개해야 되지. 자, 저는 지스쿨에서 전문상담교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진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오늘 계획이 1시간 반이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할 거냐 50분 정도에 끝낼게요. 끝낼 예정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임용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 소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까지 통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고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시험 2025학년도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얘기하는 것과 앞으로 강의 계획과 상반기 공부 전략 중에서 이거 마인드셋 이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공부 방법은 과목 시작할 때 우리가 할 거예요. 전부 다. 자, 첫 번째 우리 임용시험 제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펴시면 2페이지 가보세요. 자, 우리 시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왔냐 하면, 자 볼게요. 크게 보면 우리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3단계예요. 3단계. 자, 예전에 1단계라고 해서 이건 연도예요. 06년부터 08년까지. 08년도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약식형이라고 해서 진짜 간단하게 적는 문제예요. 단어 9 이 정도. 뭐 로조스의 자세, 상남자의 자세 3가지, 공감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적는 거라든지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하기 그렇지만 이때는요 3개월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과목 7과목이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안 와요 이제. 그건 없고. 자, 2단계라고 해서 이때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았는데, 자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논술형이었어요. 그럼 3차가 뭐겠습니까? 3차 면접이었어요. 면접. 그 2배수 1.5배수 뽑고 면접 보는 시험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논술력은 4문제 이렇게 했었고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았던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단계가 지금 현재인데 지금 설합형이라 해서 기입형 단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술형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이때 14학년도부터 바뀌었는데 20학년도까지 논술형 한 문제가 나왔고 20학년 이후부터는 논술형이 없어졌고 딱 이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학년도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때부터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요. 이때부터가 뭐냐면 기존 시험과 다르게 난이도가 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한 18년도일 거예요. 아마도 18년도부터 뭐가 됐냐면 과목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몇 과목이었는데 7과목 혹은 8과목이었거든요. 지금 15과목 이상이죠. 이때부터 뭐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할 게 많아지고 이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현재 시험은 알다시피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차 시험은 이제 전공, 교육학 이렇게 2가지 시험 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교육학 몇 점? 20점이고 전공은 2교시 40점. 여기 몇 점? 40점. 그래서 80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험 친 게 이제 이 시험을 친 거죠. 시험을 친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아서 2차 시험을 보는 건데, 2차 시험은 이제 2가지 또 구성이 돼요. 어떻게 구성했냐면 평가원 지역과 무슨 지역? 비평가원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평가원 지역은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지역이 있고, 비평가는 뭐예요? 그러면 자체에서 출제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 원래 직강은 제일 많은 게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 보면 서울 뭘까요? 평가, 비평가. 비평가원. 경기도 비평가원. 인천 평가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지금 비평가원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서울, 그다음 이제 경기, 세종, 대구 이 정도일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여기다가 어디다 비평가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2차 시험에서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접 시간 이렇게 할까? 이 문제가 되게 커요. 자, 뭐냐면 경기도하고 가정해 볼게. 그럼 면접 1, 2, 3 면접실이 있어. 그러면 점수가 각각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이 면접 시험 되게 잘 준다든지 여기는 되게 안 준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주 운빨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역마다 종종 있어요. 매년 나와요.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물론 내 생각이 올해도 꼭 나올 거예요. 이때 떨어지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쪽 가면 이쪽 면접실 가면 다 떨어져요. 이쪽 면접실은 다 붙어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비중이 100점 만점인데 옛날에는요 거의 1차에서 결정이 나요. 편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차는 되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작년에도 컷에서 1차가 붙었는데 합격한 분이 최종 합격한 분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1차 시험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잘한 분은 95, 97, 99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못했다 70에만 나와요. 70점, 75점 나오거든. 1차 1등으로 떨어져요. 2차 못 치면. 이게 서울의 특성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할 게 좀 많긴 한데 편차가 서울만큼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있어요. 면접 시간 편차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언제 1차 시험 끝나고 그때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합격자의 결정이 있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뽑는다? 1.5배수 뽑는다. 요거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 몇 퍼센트 미만? 40% 미만. 그러면 교육은 몇 점일까요? 8점. 8점 미만. 그럼 전공은 32점. 그럼 전공 만점 맞았어. 교육가 7점 맞아서 어떻게 돼요? 탈락.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시험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치기 몇 개월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전 TO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자 볼게요. 최근 3년을 봅시다. 이게 사전 TO하고 올해 TO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올해 거 154, 167. 10몇 명 플러스죠. 예전에 작년에 285, 296. 그 10명 정도 플러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얘는 한 3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가볼게요. 딱 끊어서 옛날 우리 되게 많이 뽑았지 때. 많이 뽑을 때는 사전 TO가 의미 있어 없어? 전혀 의미 없죠. 전혀 의미 없이 나옵니다. 자, 이걸 알 수 있지. 자,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TO가 많을수록 사전 TO는 의미가 없다. TO가 적으면 사전 TO와 비슷하게 나온다. 요걸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 3년을 좀 적게 뽑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사전 TO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사전 TO가 나오고 한 10명 플러스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 선생님들 시험 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많이 뽑는다고 하면 사전 TO는 어떻다?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모집 이론 가볼게요. 자, 여기 모집 이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최근 3년 가볼게요. 좀 약간 적어졌지. 그리고 이번에 2025학년도 어때요? 지금 제일 적었죠. 몇 명입니까? 167명. 좀 마음이 좀 우울하죠. 어떻게 보면. 옛날 가볼게. 이 5년 동안 약간 전성기였죠, 완전히. 엄청 뽑았지. 경쟁률 얼마 됐을까, 이때? 3점 몇 대 1 나와요. 엄청나게 그러실 때. 이때는 뭐예요? 암흑기. 암흑기, 전성기, 조정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 들어가서 다시 뛸지 비슷하게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있잖아. 내가 이 정도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센터가 좀 숫자가 부족해라고 해서 세 개 부서가 합의를 했어요. 예산만 안 내려왔지 그 합의가 끝난 상태였거든. 그 2배 늘려야 돼. 그래서 원래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167명으로 되게 적었다. 세 숫자가. 이건 알 거예요. 선생님들도. 알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접수 인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접수했냐 이걸 보는 건데 자, 피크가 2,500명 찍고 이제 줄기 시작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2025학년도 몇 명입니까? 2,256명 이렇게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접수했다는 거 진짜 온 게 아니에요. 몇 명 왔을까요? 실제 인원. 몰라요. 알 수 없는데 보통 4분의 1 정도 안 와요. 4분의 1, 나 5분의 1도 안 오겠다. 한 5분의 1 정도는 안 와요. 고사실 가보면 전문상장교사 시험 쳐 10명이 있으면 한 2~3명은 결국 거의 안 옵니다. 안 온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여기서 그중에 또 2~3명은 공부 안 하고 시험 쳐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실제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도 치고 있고 선생님들 2026학년도 약간 더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접수 인원이고 자, 경쟁률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5학년 경쟁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13이에요. 13.5.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전성기라고 표현했던 시기 어때요?
3.4, 3.07 이렇게 나왔다. 그럼 1차 시험은 1.5배수 뽑으니까 2.0, 2대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는 경쟁률 가볼게요. 주체적으로 작년 가봅시다. 2025학년 이번이지. 2025학년도 보시면 경쟁률 어때요? 서울이 되게 높지. 15.17, 뭐 18대1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울은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올해 시험을 친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그 날짜가 맞아갖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공부를 안 했어. 어디 볼 것 같아? 시험 치러 어디 갈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딴 지방을 시험 치 아니잖아. 그냥 시험 쳐보겠다고 못 쳐요. 서울 치거든. 그래서 좀 호수가 제일 많은 지역도 서울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또 하나가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합격을 했어. 집은 서울이나 경기야. 다시 재임용 볼 생각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서울.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뭐 경쟁을 매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다면.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대충 보면 다 높게 나왔어요. 뭐 다 10대 1, 10 이하가 없지. 9.8이긴 한데 거의 다 이하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추세다. 경쟁률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이거 없다고 전제하에서 작년 보면 높잖아 이거. 근데 지금 이렇게 시점 보면 작년에도 어때요? 부러웠지. 이거 없다고 보면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의 최근에 들어서 가장 최대의 경쟁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합격선 가봅시다. 이거 1차 시험 합격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은 아까 몇 점? 교육과 몇 점? 20점. 전공 몇 점? 합친 거예요. 이 합친 점수입니다. 점수인데 이건 2024학년도예요. 이번 시험치까지 결과가 나왔으니까 2024학년인데 자, 서울 몇 점 나왔어요? 되게 높게 나왔지. 74. 이렇게 나왔고. 자, 경기 가볼게요. 71.67. 맞죠? 인천에 갔나? 인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어때요? 다 좀 70점 이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쌍뚱맞게 뭐가 올라왔어요? 충청도가 되게 높게 나왔지. 엄청 낮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야? 마지막 점수예요. 그 상위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같은 커트라인이라고 해도 상위권 점수가 누가 더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충청도가 좀 높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티오가 적어지잖아요. 서울 경기에 살고 있어. 타협을 하잖아. 어디 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 선생님 지금 서울 경기 있지? 서울 경기 떨어질 것 같아. 내면 어디 생각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 생각해요? 충청도 아니에요? 맞잖아. 대전, 충북, 충남, 뭐 충남, 충북, 충청. 그래서 이쪽이 몰립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티오가 적어지면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작년 상황, 2024학년도 상황이고. 자, 그럼 가볼게요. 최근 3년 합격선. 그래도 서울이 좀 월등히 높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게 수도권 이렇게 나가는 거고. 3년이니까 이것도 이게 골 때리는 게 뭐가 골 때리냐면 한 2명, 3명 뽑으면 통계 넣기가 되게 모호해요.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2명 뽑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떤 경우 점수가 확 뛰었다가 확 날아앉거든요. 3년은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야. 바로 보면.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넘어가고 3년은.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2025학년도 임용시험 출제 경향. 자, 이번 시험이 어땠냐 이 말이에요. 자, 이번 시험이 보시면 자, 일단은 나온 거 먼저 얘기할게. 크게 보면. 자, 첫 번째. 성격 심리학부터 이제 과목을 묶었을 때 어떻게 됐냐. 자, 성격 심리학 몇 점이 7점이었지. 예절 몇 점이었어? 12점. 7점. 보통 7, 8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설리반의 발달이 이쪽을 뺐거든요. 일로 빼면 거의 9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럼 비슷하게 나왔지. 올라간 거 내려간 것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왔고. 상담 심리 가볼게요. 상담 심리학은 이론과 실제 포함인데 여기서 작년에 12점, 올 몇 점? 13점 비슷하죠. 원래 이 정도 나와요. 그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근데 단 뭐가 적게 나왔냐면 이론이 되게 적게 나왔어요. 상담 이론이. 통으로 된 이론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작게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상담인을 공부할 게 많은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봤을 때 가장 적었을 거예요. 상담인론 문제가. 자, 그다음 가볼게요. 검사는 몇 점? 4점 혹은 8점까지 볼 수 있는 거. 뭐 그냥 적절히 나왔다 치고. 자, 진로 상담 가볼게요. 14점이지.
진짜 높게 나왔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작년도 되게 높게 많이 나와서 12점입니다. 그 진로가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가요. 가족과 집단 가봐요. 4.4점이에요. 되게 적게 나왔어요. 어떻게 본다면. 진짜 나는 이번에 가족과 집단을 포기했다 해도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적게 나왔습니다. 양도 많은데 낮고. 자, 특수화 이상 가볼게요. 사실 이상 거의 이상심 이야기인데 높게 나왔죠. 많이 나왔지. 그리고 그럼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발달이 갑자기 나왔어. 원래 발달 한 문제 나오거든. 한 4점 정도 나와요. 근데 몇 점? 10점이 나왔어요. 발달. 나왔고 그다음 이제 결론은 뭐 9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 총 정리해 제일 많이 나온 과목이 뭐예요? 진로 상담. 그리고 그다음 저 뭐예요? 상담, 이상, 발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요번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은 이제 몰라도 돼요. 아직 공부를 하기 전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담부터 가볼게요. 자, 봐요. 접속 경계 혼란 인지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중간에 끼어서 나왔던 문제였고 뭐 이런 건 너무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접속 경계 혼란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그리고 좀 밑줄이 뭐냐면 안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 나왔던 건데 융의 적극적 심상이라든지 뭐 꿈의 기능 이런 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융의 적극적 심사 꿈의 기능은 성격 심리하고 중복이에요. 여기 성격 심리하고 있는 거거든. 나온 거고 실제에서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론보다 실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집단 상담 윤리 어떻게 보면 상담 실제거든 이게 집단 상담 문제가 아니다. 키츠네 윤리 원칙 뭐 재진술 이런 게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가볼게. 역할 연기 이거는 맞출 수 있다 치고 이거 DBT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해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 DBT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 깊게 나왔고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DBT 나오면 틀려라고 했거든. 원래 되게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 틀렸더라고. 잘한 것 같아. 자, 이런 거 맞추려 하면 안 돼요. 딴 거 틀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격 심리 가볼게요. 성격 심리는 자 이것도 우리 안 나왔던 거 봅시다. D 유형. 선생님 이거 A 유형 들어봤죠? 타입 A. 그게 아니라 타입 D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나왔고 융의 똑같은 꿈의 기능이고 플로우 나왔고. 그러니까 밑줄이 나왔던 거 이제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것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기출이 안 되기 지금 되게 많아요. 자, 심리검사는 거의 기출이 안 된 거예요. MMPI 내용 척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RF 그럼 뭐 나왔어요. CBC에는 중요한데 DSM 진단 척도 나온다든지 약간 다 비켜갔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고. 자, 그럼 올게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은 거의 최근 거 다 나왔어요. 최근 거. 구성주의 진로 상담 단계, 해체 재구성 단계 있고 진로 적응 과정, 적응 결과, 코쿠란 완전 최근 거지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직업적의 강화인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게 우리가 가치가 있고 강화인이 있거든요. 사람들 가치를 많이 적었을 거야. 이 강화인 적어야 되거든. 요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거 프로티언 캐리어라든지 요런 문제 같은 거는 좀 되게 최근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도 상담 이거는 진짜 인지행동 가도 상담 나오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가도 상담 이론이 되게 많잖아. 거의 다 빼요. 없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족 도시라고 1점짜리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가계도 문제.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6점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실제 시험에서.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6점 원래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생뚱맞게 나온 거고 집단 상담은 사실 이거는 위에 상담 실제와 합쳐진 건데 이거의 초기 단계가 나왔어요. 콜의 초기 단계. 여기 나왔다는 거고 이상심리 가볼게요. 이상심리 되게 많이 나왔지. 사회공부증 혹은 사회불안장애. 그리고 DSM-5 TR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본불안장애. 빗속에 살아있는 특수화에 있는 거. 행동 활성화 우울증 치료하는 거 나온다든지 뭐 특정 건부증. 근데 이게 처음 나왔다고 해도 많이 했고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다 했을 거예요 아마도. 나머지는 별거 없고. 자, 발달 가볼게요. 발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좀 제일 어려웠다는 게 뭐냐면 기질 있죠. 요거는 뭐 중요하니까 되는데 예기질 얘거 자기 조절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책에는 있지만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하게 안 봤을 거예요. 여기 나왔다는 거고. 개론 가볼게요. 이게 도피RP 나왔습니다. 나왔고 행동 조형을 원래 많이 했던 거고 단기 자극 기억 특징이라든지 정서 지능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뭐 적어놨습니까? 미반영 영역 우리 안 다뤘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점이에요 보니까 변증법적 타당한 수준 2점, 적응 결과 2점, 가족 도식 1점, 몇 점? 5점. 어쩔 수 없어요. 5점, 6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요 정도였다. 작년도 그래 한 5점, 6점 나왔던 것 같아. 안 다룬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분석을 해보자고. 어떻게 봐야 되냐. 다음 페이지.
자, 최근 3년 문제 가볼게요. 최근 3년을 분석하면 자, 볼게요. 이런 추세인데 일단 읽어볼게. 2020학년 이후부터 어려워진다 이겠지. 어려워지고 평가 범위가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출제위원들이 3년치를 봐요. 보고 중복을 안 시키는데 중요한 개념을 중복을 좀 시켜요. 대표적인 게 뭐냐, 유흥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중복됐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 중심으로 출제하고 핵심보다는 많이 냈으니까 핵심은 이제 주변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 기출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건데, 자, 이번에 거 가볼게요.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2025학년도지. 이봐요. 기출 반영률 봐요. 몇 프로예요 지금? 40에서 45%예요. 작년에는 68%까지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그 비기출이 어떻게 돼요? 55%, 60%예요. 45에서 48점 비기출 문제예요. 자, 이게 뭐예요? 2025학년도 시험의 특성입니다. 기출 영역에서 되게 적게 나왔지. 그 물어볼게. 다른 과목 기출에서 몇 프로 나올까요?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나 뭐 체육이나 있잖아. 여기는 몇 프로 나올까? 영어는 모르겠다. 보통 80% 나와요. 물어보면 80% 이상 나오거든. 많이 나오면 90%까지 나옵니다. 자, 기출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많이 다루는 거지. 기출에서 많이 안 나왔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중간에서 중심에서 어떻게 나왔다, 비켜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개념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출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게 특성이고. 자, 다음 페이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분석해 보면 이번 2025학년도 출제 경향 어떠냐?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기출 반영 비율 어떻다? 낮아졌다. 몇 프로였다? 45%였다. 두 번째는 안면 타락도 높은 편이었어. 그래도 아는 문제는 많았거든. 안면 타락도 높은 편이었지만 작년 24학년보다 시험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부분이고. 그리고 평가 영역이 의미가 없어. 이게 평가 영역 우리 나중에 책 3에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거 초월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험에 가장 이번 25학년의 핵심은 평가 영역이 넓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 많아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개념이 많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MMPA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타랑도와 임상척도. 지금까지 이것만 계속 나왔어요. 계속 맞지? 이것만 나왔잖아. 딴 거 나온 게 없잖아. 나왔는데 이번 뭐 나왔다? 내용척도에 우울소외, RF 사고 문제 이런 게 나왔고. 두 번째 가볼게. CBCR 때 되게 중요하지. 특히 문제력 중요한 것만 계속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나왔다? DSM 진단척도 나온다든지. 자, A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온 게 D 유형 나온다든지. 자, 로스바트의 기질 모형. 요것도 맞지? 토마스와 체스가 되게 중요했잖아. 까다로운 기질이라든지 뭐 순환 기질이라든지 이거 대신 이제 이 기질이 나왔고. 자, 직업 적응에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강화인 나온다든지. 구성조사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가장 큰 특성이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문제 유형은 뭐가 많았다? 단순한 형태가 많았어요. 자,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례 근거에서 설명하기, 사례 연결시키기. 이런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문제가 어려운데 이거까지 썼으면 점수가 확 떨어졌을 거야, 아마도. 다행이었고. 모의고사 할 때는 원래는 이거 사례와 연결시키기를 많이 안 해서 내가 좀 찝찝하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안 냈으니까 좀 다행이었고, 특히 이론명이 아닌 학자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아서 좀 혼동될 여지가 좀 있었다는 거. 원래 개념마다 뭐부터 학자가 붙거든. 어떤 경우에는 학자를 유심히 봐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학자 빼고 개념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학자가 나온 바람에 뭐 당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특히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되게 심했다. 이게 매년 좀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진로 상담 14점, 상담 13점, 이상 11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달이 10점 있잖아. 요게 4개가 48점이에요. 근데 가족과 집단은 각각 4점 나왔으니 이게 편차가 너무 심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올해 추세긴 합니다. 학원과 문제 내용과 최대한 중복 지향시키는 거. 교육평, 가정평가에서 작정하고 있거든. 몇 년 동안 계속 작정하고 있는 게 학원에서 나온 문제는 다 빼요. 무조건. 크게 나온 문제는 세부적으로 낼 수 있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나온 문제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빼긴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핵심 개념을,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한 거는 다 중요한 개념을 하니까 이걸 빼고 문제 내야 되니까 어떤 개념 냅니까? 지엽적인 개념, 핵심 개념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3년간 출제 패턴이 대폭 변화됩니다. 패턴이 바뀌어, 매년 바뀌어요. 이게 출제위원 스타일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겠고. 자, 이거 예상입니다. 작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컷 점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낮아져야 되지. 낮아져야 되는데
모집 인원이 작년에 어때요? 반 이상 축소해졌어요. 이걸 감안하면 작년 24학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0에서 3점 정도 높지 않겠나는 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면 작년 24학년도에서 이번 시험 뭐다? 0점이나 비슷하거나 혹은 플러스 3점 정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예상된다? 점수의 양극화라고 표현했지. 양극화가 예상된다는데 자, 보통 컷 점수 범위의 80%가 편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컷 점수잖아. 여기다 이렇게 다 몰려 있거든.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거든. 이 컷 점수라고 한다면. 여기 한 80%가 몰려요, 거의. 몰려 있고 여기 한 이쪽에 한 거의 뭐냐면 10%, 여기 한 20%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보통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패턴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만 해도 최근 2년 동안 본다면 컷이 만약에 70점을 가정해 볼게. 1배수가 몇 점이어야 돼요, 보통? 73, 4 돼야 되지. 아니요. 1, 2점이 컷 이렇게 보고 1배수 점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거잖아. 예를 볼게. 71점이 컷 점수를 하면 여기 사이 몇 점 있다, 몇 명 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지. 이만큼 몰려요, 이쪽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는 양봉 형태를 띠지 않겠나. 뭐냐면 여기 이만큼 몰리고 또 뭐다, 여기 이만큼 몰리고. 요런 형태.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한 뭐 50% 이상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30% 이상 될 것 같다. 올해 10%였지만. 그러니까 상위 점수는 많고 컷 점수는 많다. 이 중간 점수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나는 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 자, 됐고. 그래서 2025학년 출제 경향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이걸 감안했을 때 이제 강의 계획입니다. 이거 강의 계획인데, 선생님 벌써 좀 지겹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직 20분 남아있거든.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내가 지우겠어. 추사하고 있나 모르겠다. 자, 됐고. 1년 중에서 강의가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오늘 같은 날이에요. 합격 전략 설명회. 매년 힘들어요. 매년 강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넘어갈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됐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영어 강의 계획인데 기본 개념하고 기출 문제 묶어서 이게 상반기 강의라고 얘기합니다. 상반기. 이때는 하반기 강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구성이 되는데 자, 저희는 이제 과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목으로. 이론반, 뭐 심화반 이런 거 없어요. 다 과목으로 끊어져 있고. 자, 기본 개념 1은 요 4개, 2는 5개, 3 5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나갈 거 뭐냐면 첫 번째 책 이번에 나올 거 12월 말 출간 예정이고 두 번째 개념 구조도가 책 안에 있어요. 구조도가 있거든요. 요건 책 안에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구조도 갖고 되게 보통 수업 많이 할 거예요. 책하고. 세 번째 1차 암기 노트라고 제공됩니다. 이 프린트로 제공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개념 하다가 서랍편 기출문제 같이 풀이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보충 자료 있으면 보충 자료 나가고. 자,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험서는 수업이 어려울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프린트 이런 거 구조도 1차 암기 노트 보충 자료는 프린트로 나가고. 자, 그리고 우리 상반기 때는 모든 자료가 다 PDF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반기 때는 안 돼요. 프린트만 가능해요. 상반기는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기출문제 동시 풀이 예정이고 전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풀이만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매주 퀴즈 같은 거 10문제 정도 간단한 거 그냥 내는 거고 스터디는 구성합니다. 인강이나 직강의는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1, 2, 3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중간중간에 끼워서 하는 겁니다. 5월달, 6월달에 중간중간 끼워서 하는 건데 보통 패키지 강의나 이걸 뭐 구입하면 공짜 제공이니까 이거 따로 뭐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됐고 이것도 책이 다 바뀝니다. 기출문제도. 그리고 나중에는 하반기 때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 이렇게 있고 자세한 사항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뭐 채점 방법이랑 되게 복잡한데 이건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책이 뭐냐면 기출문제집 책 2권, 암기박스 2권 이렇게 할 예정이고 모의고사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 플러스 1주 이렇게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특강인데 자, 보통 첫 번째 가볼게요. DSM 진단체계에 대해서 한다든지 두 번째는 상담 정책, 지능검사 해석,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섞을 거예요. 강사분들을. 예를 들어서 작년은 못했는데 재작년까지는 학교폭력법은 변호사가 직접 했거든. 했다든지 하고 또 상담 정책은 누가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 현장에 있는 분이 잘할까?
현장에 있는 분이 잘 알겠지.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많이 질문하던데 아까 하반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하반기는 자 기존 수강생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롭게 신청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한 2년 정도 잡고 혹은 3년 잡고 기존 수강생만 하반기 강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냥 생으로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학원을 옮겼잖아. 그래서 기존 선생님들 명단을 확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서 안내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거 앞에 설명 다 했고. 자, 다음 페이지. 예, 수험서. 봤죠? 이렇게 수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서점에서 다 팝니다. 이렇게. 자, 다 넘어가고.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수학료는 저게 작년과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기수학생은 예전에 제가 핵가스 임용했었으니까 여기서 수강증 갖고 이게 인증 과정 거치면 이제 기수학생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 넘어가고 자, 마지막 가볼게요. 상반기 학습 전략. 자, 요 부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마인드셋. 원래 공부 방법은 어떻다 기본 개념 할 때, 처음 할 때 하고 하반기 강좌 시작할 때, 뭐 문풀 시작할 때, 모의고사 시작할 때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체. 자,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선택하는 수가 뭐가 발생한다? 네, 저항이 발생합니다. 자, 하기 힘든 싫은 이유를 만든다. 자, 이 말이 있는데, 자, 가볼게요. 우리가 무조건 어떤 걸 선택하면 무조건 저항이 발생해요.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조건 불안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 선택 안 하면 불안이 안 생겨요. 그럼 이 불안은 좋은 불안이거든. 그래서 제가 실존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은. 근데 이걸 아시는 게 뭐냐면 저항이 발생하는데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직업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대학원 지단이 좋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어떤 경우 뭐까지 수련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경우 이민 가려고 하거든. 이민까지. 진짜 그래 진짜 하다가. 그러니까 하기 힘든 싫은 이유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기 싫다고 하는 순간 그 이유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져요. 근데 물건 사려고 할 때 내가 뭐 갖고 싶잖아. 그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니까. 자, 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다?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저항을 발생한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매년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just do. 그냥 하라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볼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쉬운 길 찾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좀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또 되게 기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라고요. 세상 모든 그냥 하면서 수정이 되는 것이지 준비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저희 여기 지스쿨의 과장님하고 밥을 먹었거든. 밥을 먹다 하나 알게 된 게 과장님이 이거 뜨개질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슨 작품인 줄 알았어. 옷은 기본이고 온갖 뭐 생활용품들 있잖아. 컵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었어요. 너무 잘하길래 진짜 팔아도 될 정도로 그걸 팔아라 했거든. 밖에 뭐 스토어 만들어갖고 했는데 내가 이 질문을 했거든 과장님한테. 이거 처음부터 잘하려고 생각 안 했죠? 하니까 맞대 그냥 했대. 그냥 하니까 어떻게 돼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집에 가서 나는 정말 뜨개질해서 좋은 작품 만들 거야 하는 순간 만듭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공부도 똑같아요. 모든 일 다 똑같아요.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 자, 세 번째. 계획 세우기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실행력과 착수 능력. 자,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하고 착수 시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는 시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시작이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기는 게 뭐예요? 시작점 때문이에요. 시작하는 거.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그냥 하면 되거든. 어떻게 합니까? 시작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집에 가서 뭐부터 해요? 책상 정리했다가 전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알렸다가 이메일 또 받다가 뭐 온갖 시작을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좀 1시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시작이 쉬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자동화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쉬워지거든. 우리가 세수하는 거 쉽잖아.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 계획을 너무 급하게 세우면 뭐가 된다? 문제가 되니 이걸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계획 세우고 한다가 아니라 하면서 뭐다? 계획을 세우고 바꿔나가고 세우고 바꿔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다음 째 이것도 매년 하는 얘기인데 자기 개념의 재구성. 과거에 숨겨진 뭘 찾아서 반짝이는 상황을 찾아내서 원하는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기. 자, 이게 뭐냐 하면 선생님, 나라는 자기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원래 공부머리가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나는 원래 간절히 원함이 절대 안 돼. 나는 꼭 안 원해야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안 좋은 모습 왜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서 선생님이 안 좋은 걸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요걸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뭔지 아시겠지?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뭐야? 내가 어렸을 때 구구단 못외웠던 거, 받아쓰기 못했던 거, 중간고사 한 번씩 망쳤던 거, 그런 걸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된다? 공부머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의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구성을 하는 건데 과거에서 내가 안 좋은 것만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봐요. 나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순간 아빠가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지. 뭘 갖고 온 거야? 안 좋은 모습만 갖고 오면 뭐가 된다? 나는 아빠가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딴 걸 갖고 온다면 라는 거. 이게 반짝이는 상황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는 뭐다? 그래도 대학교 때 처음으로 A를 받아봤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뭐 어떤 걸 대답했는데 잘했다고 얘기해 줬다. 혹은 친구가 너는 뭐 되게 센스가 있다고 얘기해 줬다. 이런 별을 갖고 온다면 내 자기 이름 어떻게 돼요? 별처럼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와 관련된 걸 갖고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라고? 반짝이는 상황, 그냥 예외적인 상황,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갖고 오면 내 자기 개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고. 나를 구성하는 건 결국 내 과거에 무엇을 갖고 오냐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빼요. 갖고 오지 마. 진짜 나라는 아니잖아. 다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럼 다시 아빠가 싫다 했잖아. 아빠가 좋았던 거 있을 거잖아. 뭐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대화를 좀 했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그런 걸 갖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뭐예요? 사소한 이 한계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뭔가 선택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1년 동안 선생님이 뭘 선택합니까? 임용에 합격해야지 선택하는 순간 뭘 포기해야 돼요? 많지.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 같이 못해요. 어떻게 본다면. 됐죠? 그래서 선택한다는 건 뭐다? 무조건 포기한다. 결국 첫 번째 포기한 게 뭐? 직강 오시면 뭘 포기해야 돼요? 주말을 포기해야 돼요. 친구를 하고 술 마시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뭐가 된다?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것도 쓰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네. 유명한 실험 중에서 마시멜로 실험 있죠. 만족 실험. 이거 너무나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끝까지 기다린 애들 사탕 한 개 더 받았고 못 기다린 애들도 있었고. 근데 끝까지 간 애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 뭐야 이게? 차가운 인지를 활용했다. 이게 포인트거든. 자,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이걸 다른 게 묻는다면 간절히 원하면 좋아 안 좋아? 간절히 원하면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합격할 수 있어. 간절히 원하면 좋아 안 좋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 그거 정답 없어요. 선생님 생각 어떠냐고. 마시멜로 실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는 거거든. 자, 마시멜로 보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10분만 지나면 한 개 더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다 못 기다렸어요. 끝까지 못 간 거거든. 근데 그걸 사탕을 보면서 이 사탕은 왜 둥글지? 파란색은 왜 없을까? 뭐 노란색은 없을까? 이번 주번에 뭐 하지? 이런 주의 전환 전략, 인지적 변환 전략을 썼던 애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차가운 인재예요. 철저하게 뭘 배제하라고. 감정은 빼야 돼요.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거 다 빼라고. 이렇게 되면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쌤 산에 가면 높은 산에 가잖아. 등산한 적 있지? 있을 거야 아마. 가게 되면 저까지 언제 가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가요? 그냥 가고 주변에 보는 거지. 꽃도 폈네. 이런 색깔도 꽃도 있네. 이런 풀도 있네. 이 버섯이 있네. 이거 독버섯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빼는 게 상당히 좋은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자, 상반기 공부는 뭐다? 확장입니다. 이때는 넓게 나가야 돼요. 하반기 공부는 뭐예요? 축소예요. 그럼 상반기는 확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넓게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넓게. 자,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반기 때 보는 제 암기 박스라고 있어요. 이거 상반기 때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실력이 안 됩니다. 상반기 때 무조건 풀텍스트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기본서로 봐야 돼요. 이거 빼야 돼. 절대 보면 안 돼요. 언제 보냐면 하반기 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보면 영원히 안 봐요. 하반기 때 이거만 보기 때문에 상반기 책을 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지금 상반기 때는 확장 중심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 8번 가볼게요. 학계에 관한 중요한 요인은 뭐냐? 꾸준함과 반복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꾸준함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떤 것을 성공했던 사람들, 잘했던 사람들 보면 그냥 꾸준히 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인생에 그냥 진리입니다. 뭐에 반복이에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하니까 못하는 건데 반복이 중요하고. 자, 여기서 실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탈이 아니고 계단처럼 상승합니다. 뭐냐 하면 실력이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상승하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계단처럼. 갑자기 이렇게 늘어요. 아, 죄송해요. 잘못 그렸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자, 이때 가볼게요. 이때. 처음에 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공부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실력이 한 개도 안 늘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한 개도 안 늡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정도 늘려면 향상시키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꾸준함이에요. 반복이에요.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지 뭐가 된다? 상승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걸 잘 좀 아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뭔지 아시겠죠? 이때 되게 답답하거든. 자, 그래서 한 단계 상승은 일정 시간과 기간이 뭐가 돼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라면 왜 나왔을까요? 라면을 100도씨에 끓잖아. 그럼 어떻게 돼? 넣지? 끓었지? 그럼 끄면 어떻게 돼? 맛있어, 맛없어? 맛없잖아. 왜? 일정 시간 동안 안 끓였으니까. 물 다 끓이고 했는데 왜 라면 맛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 꾸준함이 이게. 공부도 똑같은 거거든. 나 이번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했는데 왜 실력이 안 늘어? 뭐의 시간이, 기간. 그래서 시간과 기간은 무조건 필수 요건입니다. 이 정도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약간 N수도 비슷한데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실력이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 정도 가야지 올라가는데 했다가 말하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8시간 했고 그럼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나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 혼미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지루합니다. 힘들고 이런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 거고 특히 모호와 미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거와 좀 친해져야 돼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시험 치기 직전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합격할 것 같다 이런 확신 절대 안 생겨요. 끝까지 안 생깁니다. 합격해도 안 생겨요. 내가 왜 합격했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절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기억의 결과는 뭐가 된다? 이해. 내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지? 이해를 해야 기억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 반대로 얘기했지. 기억의 결과가 뭐가 된다? 이해. 뭐냐? 핵심 내용과 구성 요소를 먼저 암기하면 이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있잖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결과예요. 그 뭘 하려고 하냐? 구성 요소를 뭐하다? 암기를 하면 이해가 빨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성 요소를 뭐 하면 암기를 해야지 이해가 된다고. 그거 없이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지금 막 통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가정해 볼게. 통계 설명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선생님 이해 못해요. 왜? 암기한 게 없잖아. 기억한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한번 들어볼까? 내가 뭐 이론 한 개 설명해 볼게. 다미주신경.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론이 있어요. PTSD 환자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에서 배 측이 있고 배 쪽이 있고 등 쪽이 있는데 배 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등 쪽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교감이 어딘지 모르겠지. 미주신경이 어딘지 모르겠지. 미주신경 부교감이에요. 교감과 부교감 둘 자율신경이잖아. 그러면 PTSD가 생기고 하면 자율신경계가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고장이 나요. 널뛰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중에서 넌 뭐다? 미주신경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안정 찾으면 배 쪽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과정 속에서 등 쪽하고 교감이 활성화되니까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맞아. 이 단어를 그냥 암기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쉬워져요. 근데 암기를 안 하면 뭐가 된다?
이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되고 한 게 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실제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먼저 하라고. 그렇다고 뭐 단어를 다 뭐 문장을 다 기억하라는 내용은 아닌데 구성 요소만 뭐 하라고 암기를 하면 그러면 이해가 뭐가 된다. 더 쉬워진다. 구구단 암기했기 때문에 인수분해 했잖아. 구구단 안 외우고 인수분해 어떻게 이해하려고. 화학 원소 안 외우고 어떻게 알려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 암기를 먼저 해요. 뭘? 구성 요소. 근데 왜 그걸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싫고 하니까 반복하는 게. 그래서 요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기억된 것을 뭐하고 지각하고 우리가 지각하는 건 기억된 것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각된 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낸다. 그래서 기억한 게 없으면 지각의 범위가 좁아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자, 실수로 모태로 괜찮다. 시행착오로 반복 발달 단계입니다. 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무슨 시기예요? 실수하는 시기입니다. 모태로 돼요. 그냥 해야 되는 시기거든. 어떻게 본다면 절대 하지 말게 잘하려고 하지 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고정 마인드 세트, 성장 마인드 세트가 있는데 자, 고정 마인드 세트는 뭐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능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좀 하지 마, 남들하고. 내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고 하지 마. 왜냐하면 내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왜 입증하고 싶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 결국은. 남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이거 진짜 시험지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몰랐고, 알고, 알아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장 마인드 세트로 갔으면 좋겠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되게 많네. 자, 빨리 할게요. 자, 11번째. 자, 습관 기르기. 제일 중요한 거. 최소 몇 개월 필요하다. 2개월 필요하다. 지금 선생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트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도. 자, 이게 뭐냐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공부에 대해서 도식, 즉 스크립트가 있어요. 내가 딱 책을 펴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외우고 하는 딱 스크립트가 딱 있거든. 근데 많이 안 하신 분은 그게 없어요. 없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 3달을 열심히 했다 해도 한 명은 되게 잘하는데 한 명은 되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이전에 스크립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습득이 되는 건데 없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즉 습관은 최소한 2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만들기 그냥 반복이에요. 꾸준함과 반복이 필요하다. 근육 만들기가 똑같다. 굳은 살 아파야 생기는 거고. 자, 2번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생긴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뭐가 대충 여러 번 봐요. 한 번 빡시게 보지 말고 여러 번. 그 열정보다는 열정 다 필요 없어요. 소망, 열정, 끈기 다 필요. 끈기 필요하지. 열정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는 성실성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자동화 과정. 요거는 우리 기본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최대한 버틴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착오하고 수정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 또 이거 공부를 반드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생각을 뭐다 버릴 거 뭐냐면 공부를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연필이 다 있어야 되고 책이 딱 있어야 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딱 갖춰야 돼 구조화되는 거 갖춰야 되는 얘기하는데 버스 안에서 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 가서 잠깐 할 수도 있고 쉬는 시간 잠깐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이것만 공부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자, 뭘 조심할 거? 짝수달. 이때 되게 하기 싫어져요. 선생님 계획했던 게 무너지는 시기가 짝수달이에요. 2월, 4월, 6월. 이때 하기 싫어지거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저항이지 이때부터. 왜냐하면 1, 3, 5는 새로운 관계 시작하잖아.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시기 시작하는데 2, 4, 6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공부하려면 뭘 느낍니다. 무조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요즘 너무 안 답답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변화? 작은 변화. 자, 작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변화.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변화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목표는 뭐냐? 이런 거 직강 결석 안 하기 이런 것만 지켜라고. 인간 강의 밀리지 않기 이런 거. 책상 정리하기 이런 거. 하루는 있잖아 이런 게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30분 일찍 일어난 적 있지. 그런 적 있잖아. 그때 갑자기 어때? 연쇄 반응이 이렇게 해요. 30분 일찍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여유가 있어지고 커피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계획도 세워보고 하면서 하루가 되게 좋게 변해요. 사소한 30분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작은 변화예요. 작은 거. 이게 연쇄 반응 일으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큰 변화 이루고 싶으면 진짜 작은 거.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거. 그럼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은 게 뭐 있냐고요? 청소하는 거, 책 정리 한번 해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메일 정리 해보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썩지 마요. 수업에서 분출한 거 있지. 자료 같은 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용하고 다른 강사 자료, 다른 학원과 섞지 마십시오. 아니, 어떤 강사를 듣든 상관이 없어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섞으면 진짜 안 좋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한쪽을 몰고 갔으면 좋겠다. 한 개도 하기 힘든데 왜 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한 분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개만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한 군데만 좀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굳이 이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걸 듣든지 안 섞는 게 혼합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네 번째. 14번째네. 자, 심리적인 우울, 불안 같은 거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적이고 생물학적인 거 바꾸는 게 더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기분이 우울하잖아. 내가 왜 우울할까? 왜 불안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진짜 고기를 뭐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하면 기분 또 좋아져요. 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거 바꾸라고. 이게 더 빠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운동을 한다든지 또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말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뛰고 온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 이걸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 이것도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 우리는 심리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밤새고 왔다 가정해봐요. 아침도 안 먹었어. 점심도 안 먹어서 앉아있잖아. 사소한 자극만 탁 스쳐도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짜증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 그래서 생물학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디 신경 쓰자? 생물학적인 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혹은 기분이 안 좋으면 생물학적인 거, 행동적인 거 건드리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또 통제 가능한 거고. 자, 마지막 15번째.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자, 훗날 사람들에게 들려줄 나만의 뭐다? 인생 스토리 만들기. 힘들 때만 이걸 생각해 보라고. 나중에 내가 결혼했을 때 혹은 결혼했다면 애가 있을 때 내가 극복했던 거, 내가 겪었던 거 어떻게 설명해 줄지. 그래서 오늘 OT 날이었는데 되게 추웠고 아침부터 눈이 왔고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와서 뭐 왔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10분 동안 마이크가 고장나서 뭐 이런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안 가서 이런 스토리 만들으라고. 나중에 누구한테 아들, 딸,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스토리. 그게 좀 만들고 의미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 전략 설명회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뒤에 QA 시간 있죠.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치겠습니다.